돈이 보이는 종목 수다, 종목 콕톡. 안녕하세요, 손유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네, 전일 미국 증시는 패닉셀링의 급락이 진정이 되면서 3대 지수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메탈 실적이 호조로 발표되며 시간 외에서 18% 넘게 급등을 했는데요. 빅테크 실적이 컨센 대비 양호한 점과 낙폭과대 매수가 시장을 지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시장은 오늘 양시장의 움직임이 엇갈렸죠. 대형주들의 실적에 기대를 거는 모습으로 코스피 시장은 1% 정도 올랐고요. 코스닥은 펄어비스의 중국 시장 변수와 외국인 매도가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환율이 1270원을 넘어서면서 외국인 자금 이탈이 아쉬운 장이었습니다. 네, 오늘 정부가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가입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고려제강 등 철강주들이 튀어 올랐습니다. 또 내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여부가 발표되죠. 실외 마스크 해제 기대감에 아모레퍼시픽 등 화장품주도 장대 양봉을 그려냈습니다. 이외 대우건설, LG화학 등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발표한 종목들의 흐름은 좋았지만 펄어비스는 이틀 새 30% 넘게 빠지며 6만 원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은 아모레퍼시픽과 기아를, 기관은 LG화학과 아모레퍼시픽을 가장 많이 순매수했습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코스피가 1%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과연 어떤 종목이 웃고 울게 만들었는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선영 LNS 홀딩스 대표, 최성환 교보증권 테헤란로 지점 지점장, 강준혁 와우넷 파트너 자리해 주셨습니다. 세 분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코스피가 좀 상승을 하기는 했지만 이렇다 할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준 건 아닌 것 같고 또 외국인의 매도세 코스닥에서 여전히 거셌는데 김선영 대표님 먼저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은 특별히 상승을 틀어서 올렸다라기보다는 다음 주에 이제 FOMC 전에 흐름을 좀 주는 느낌 정도로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변동성이 큰 시장이 아마도 이번 주까지 내내 이어질 거기 때문에 아직은 안도하기 좀 이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강준혁 파트너님은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오늘 시장은 아마 어제 미국 시장 보고 난 다음에 오전에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가 그러니까 새벽에 장 끝날 때쯤 되면 이러다가 우리 시장 오늘 또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 거기에 비해서는 시장은 좀 나쁘지 않은 모습이 일단 보였어요. 외국인들은 매도를 지속하는 그러한 모습이 일단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당연히 시장 안에서 원달러 환율이 지금 1270원을 지금 넘어서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들어오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 콕톡에서만 들을 수 있는 정말 콕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 생각을 해볼게. 원달러 환율이 너무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원래는 1250원에서 일단은 한계치를 정하고 그 다음부터는 원화가 강세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1270원까지 지금 튀어 있는 상태고 달러 인덱스도 역시 우크라이나 전이라든지 하는 부분들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너무 많이 튄 거예요. 그러면 달러 인덱스가 많이 튀었다는 얘기는 페이스북이 실적이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아니면 테슬라가 한국이라든지 여러 나라에 지금 수출을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테슬라 살 때 달러로 삽니까? 아니면 원화로 삽니까? 원화로 사겠죠. 여러분들이 애플 아이폰을 사실 때도 달러로 삽니까? 원화로 삽니까? 원화로 사겠죠. 그러면 달러 인덱스가 급격하게 올랐으니까 애플이 이러면 우리가 기업이 좀 손실이 날 수 있으니까 아이폰 가격을 지금부터 한 20% 올릴게요 라고 얘기하면 안 팔리겠죠. 당연히 가격은 그대로 유지가 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글로벌로 지금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보인다는 얘기는 애플이라든지 아니면 페이스북이 되었든 아니면 구글이 되었든 글로벌 나스닥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당연히 주가는 밑으로 빠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수출 대형주들은 어떨까요? 수출 대형주들은 수출을 해놨잖아요. 수주를 이미 받았든지. 근데 거기서 달러가 굉장히 강세로 가버리면 원화로 바꿨을 때 이익 자체는 원래 시장에서 추정했던 이익보다도 더 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그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럼 반면에 코스닥 기업들은 어디다가 납품하죠? 대부분?
대기업한테 납품을 하잖아요. 어차피 원화 베이스로 이 부분을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조금 더 강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일단 높을 것 같고, 예전에는 원달러 환율이 이제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은 기본적으로 시장이 좀 코스피 시장이 안 좋아진다라는 시각 자체를 지금은 콕톡 좀 바꾸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오히려 환율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코스피의 대형주를 중심으로 좀 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업종이랑 종목도 약간 조금 짚고 왔는데 이번에는 최성환 지점장님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오늘 시장 보시면서 조금 특징적으로 보신 업종이나 종목 어떤 거 있을까요? 네, 오늘뿐만 아니라 최근에 좀 제약주를 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라고 보통 헬스케어라고 하는데 이 제약주가 실적이 1분기 실적이 좋을 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이후에 지금 이제 마스크도 풀고 이제 해제가 되고 그리고 거리두기도 풀고 하는데 이게 그 감기약이라든지 그리고 진해 거담제, 항생제 이쪽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19 3월 달에 특히 60만 명을 찍었고 40만 명 이렇게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처방과 또 약국에서의 약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제약주에 대한 관심, 그게 다시 실적으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약주가 그동안에 수급 면에서도 빈집이었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싸게 살 수 있는 빈집털이라는 표현을 좀 쓰긴 그렇지만 싸게 사는 기회고, 그러다 보니 주가가 최근에 한미약품이 1월 초에 23만 원대에서 지금 30만 원을 회복했거든요. 31만 원까지. 그래서 제약주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분기 실적 기대감이 있는 제약주들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업종 종목 흐름을 김선영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오늘 철강주들 잘 가는데 포스코홀딩스 저번 주에도 언급을 해주셨고 지속적으로 언급을 해주셨어요. 철강주들 흐름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포스코홀딩스는 지난주에 설명을 드리고 나서 좀 괜찮은 흐름을 나오다가 이번 주 조금 애매한 흐름이 나왔다 다시 오늘 좀 강한 흐름을 보였더라고요. 근데 일단 보니까 철강주는 철강주인데 오늘 흐름이 좀 특히 좋았던 건 이제 중소형 철강주들이 좀 많이 좋았어요. 보니까 고려제강, 동일제강, DSLR제강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 일단은 전에 포스코홀딩스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그 뷰는 그대로 이어가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지금 철강주 관련 기업들이 오늘 좀 급등했고 이게 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에 대한 여부를 되게 궁금해하실 텐데 저는 아직 철강주는 갈 길이 좀 멀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급등 나오면 원래 한 반 이상은 수익 실현하시는 게 맞는데 저는 좀 길게 보셨으면 좋겠다. 어쨌든 금리 인상기에 시크리컬 그리고 시크리컬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철강 기업이기 때문에 전 좀 여유를 가지시고 좀 길게 투자하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투자금이 크신 분들은 포스코홀딩스를 꼭 매수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를 한번 저희 프로그램에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아직까지 매력적인 뷰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자 그러면 이쯤 되면 이제 오늘 장도 마감이 됐고 내일 앞으로 어떻게 좀 대응해 나가야 될까 이 부분 궁금하실 텐데 강준혁 파트너님 좀 알려주실래요? 저희 어떻게 좀 대응할까요? 사실 이제 지금 시장은 기존에 우리가 저번에 제가 어떤 강의를 보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시대가 온다 그런 얘기가 일단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도 앞으로 주식시장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시장이 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급등하는 건가요? 아니면 급락하는 건가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앞서서 제가 이제 하나 시황관을 설명해 드릴 때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약세는 외국인들의 매도 그리고 시장은 이제 하락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하고 그 부분 때문에 코스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지금은 시황관도 예전하고는 조금 다른 유연성이 필요한 것처럼 종목들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엄마 아빠 얘기를 조금 해드렸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의 매도 자체는 지속될 가능성이 일단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고 약간 좀 게릴라전 한다라는 마인드로 시장에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리뷰부터 내일장 전략까지 짜봤는데요. 이제 종목톡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게임주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NC소프트, 크래프톤, 넷마블 등 중대형 게임사들의 주가가 최근 1년간 최저점 구간까지 추락하며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강도 긴축 공포가 성장주들의 하락을 더욱 부추기는 모습인데요. 게임주들의 추락 배경 어떻게 보시는지 최성환 지점장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네, 페이스북이 이름을 바꿨죠. 메타로. 메타. 그러니까 메타버스라는 게 시장이 앞으로 나가는 방향인 거죠. 그러니까 트렌드가 맞고 그에 맞춰서 작년 같은 경우 블록체인 관련된 게임들, P2E 특히 플레이 투 언이라고 그래서 저도 게임에 관심이 없지만 주변에서들
갑자기 게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돈 버는 게임이 어떤 거냐고 소개 좀 해달라고. 근데 너무 복잡한 거예요. 깔다 보면 뭐 글로벌 그런 앱도 깔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그런 게 너무 시장 뉴스화되고 주가가 엄청 기대감에 올랐었는데, 시장은 실적은 거기에 또 못 따라가다 보니까 사실은 투자를 좀 R&D를 계속 하는 거는 사실 비용이거든요. 근데 결과물은 또 2분기, 3분기, 하반기 이런 식으로 뒤에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격차가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도 게임주도 이제 성장주잖아요. 지금 금리 인상기다 보니까 그동안에 풀렸던 유동성에서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지 긴축에 들어가면서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주고 있고, 특히 가상화폐, 비트코인이나 이런 쪽이 빠졌잖아요. 게임주하고는 당연히 연관되기 때문에 주가에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P2E 언급을 해주셨고 또 NFT도 있었고 메타버스도 있었고 우리 시장을 굉장히 뜨겁게 좀 달궜던 그런 모멘텀인데 이 모멘텀이 순환매가 한번 돌았고요. 그리고 또 대형 신작의 흥행이 지금 좀 이렇다 할 뭐 어떤 흥행이 좀 보여지지 못하다 보니까 주가를 끌어주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게임주라고 하면은 역시 그 시장에서 게임의 승패로 조금 그 성공 여부를 좌지우지 받고 그리고 이제 주가를 좀 올려줘야 할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신작 모멘텀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 언제쯤 우리를 좀 끌어줄 수 있을까요, 대표님? 일단은 우리나라 기업들, 게임 기업들 신작 모멘텀은 굉장히 많아요. 이제 우리 보니까 뭐 이번 달부터 쭉 이제 여러 가지 기업들에서 그런 모멘텀이 있긴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게임은 보통 이제 모바일 게임이냐, 뭐 PC 게임이냐 좀 나눠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중국 쪽에 판호가 좀 열려야 됩니다. 근데 얼마 전에 판호가 열리긴 열렸는데 대부분 이제 중국의 중소형 게임사들한테만 열리고 우리나라 쪽엔 열린 게 없어요. 그래서 일단 중국 쪽에서 앞으로 어떻게 조금 개방적으로 해주냐에 따라 가지고 좀 흐름은 달라질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게임 기업들은 잘 아시는 대로 어떤 게임이 이제 출시되기 전에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좀 올라갑니다. 그래서 작년에 좀 많은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 사실 그 이후에는 게임주들이 시장에서 좀 뭔가 배제된 것 같아요. 관심 밖으로 좀 나가져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사실 관심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면은 기존에 있었던 거에서 뭔가 확 바뀌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일 좋은 건 아무래도 중국 판호가 열리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당분간은 그걸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은 뭐 게임주에 대한 어떤 모멘텀을 우리가 바라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시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이어가시기에는 이미 좀 많이 얻어맞을 만큼 맞았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좀 모아가시는, 장기적으로 보시고 모아가시는 전략은 나쁘지 않지만 너무 급하게 따라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네, 중국의 판호가 열리는 그 시기를 좀 집중을 해봐야겠습니다. 최근에는 게임뿐 아니라 NFT를 활용한 이 돈 버는 게임 말씀을 해주셨지만 P2E로 해외 시장 공략에도 국내 게임 업체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그럼 투자자들이 챙겨봐야 할 소식이나 이슈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강준혁 파트너님? 저는 이제 게임주에 대해서는 그다지 긍정적이지는 않은데요. 가장 큰 이슈는 사실은 우리가 방금 이제 얘기했던 마스크 벗는 것부터 시작이죠. 원래 이제 게임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신작이 나오더라도 이익이 날 수밖에 없는데, 애들이 이제 학교를 가야 됩니다. 학교를 가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죠. 네. 예전 같은 경우에 이제 애들 계속 집에서 이제 있고 맞벌이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애들이 집에 앉아서 게임만 하는 이러한 현상이 일단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최근 들어가지고 애들이 학업을 못 따라오는 경우가 많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게임 관련된 종목보다는 교육 관련된 종목분들이 엄청 슈팅을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역시 마인드를 여러분들이 조금 바꾸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게임 신작을 보지 마시고 이제 게임방 관련된 종목분들을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앱크라든지 아니면 주엔테크라든지 이런 식의 PC방이라 그러죠. 게임방은 옛날 얘기고, PC방 같은 관련된 종목분들에 먼저 관심을 가져놓으시고, 신작 모멘텀이라든지 메타버스는 사실 이 얘기까지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보통 얘기하는 게임주들 있잖아요. 이제부터 시작해서 메타버스로 간다. 거기 안에서 뭐 집도 사고, 아니면 거기 안에서 뭐 옷도 만들고, 무기도 만들어서 팔 수도 있고, 이거 예전에 10년 전에 마비노기에서 했던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부분은 작년에 이제 게임 관련된 부분이 이제 메타버스로 간다, 가상현실로 간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올해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관심을 둬야 되는 부분은, 그러한 부분이 가상현실로 만들기 위한 하드웨어가 이제 올해부터 나오기 시작을 할 거라는 거죠. 애플의 AR 글래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종목군들에 먼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 놓으시고, 그게 정말 그쪽으로 갈 수 있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게임주에 대한 관심은 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 말고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저는 이 부분도 여쭤보고 싶은데, 네. 요즘 게임 개발자분들의 네. 연봉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서 고정비도 증가하고 네. 그러면 실적도 안 좋아지고 네. 이런 리스크가 또 있지 않을까요? 월급 안 오르셨습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요즘은 사실은 이제 글로벌로 개발자 보더라도 쇼티지라고 하더라고요. 글로벌로 보더라도 이건 개발자 쇼티지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임금이 많이 올라가 있고 게임주들도 임금이 지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임금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부분은 게임을 개발할 때 고정비 비율 자체가 증가를 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실적 부분을 기대하기는 약간 좀 지금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도 얘기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게임주는 아까 방금 이제 말씀해 주셨을 때 조금 길게 보고 모아가는 거는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단기적으로 급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라 저는 굉장히 완만하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예 흐름 자체가 다 돌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하시는 게 좋지 게임주가 신작 모멘텀만 보고 하기에는 지금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신작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신작 모멘텀만은 좀 부담스럽고 지금 소프트웨어보다는 이게 구현이 가능한 하드웨어를 먼저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신작 모멘텀 그쵸. 좀 짚고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마무스메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원신을 제치고 지금 1위를 하고 있다고 해요. 어떤 신작들이 있는지 대표님 네.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신작을 안 그래도 이제 쭉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너무 많더라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각 게임사별로 지금 굉장히 많은 게임들이 나올 예정이고요. 일단 넥슨에서는 보니까 이제 프로젝트 매그넘, 이제 PC와 이제 콘솔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3인칭 슈팅 게임, 여기다 RPG를 결합한 게임이라고 하는데 이게 나올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던전 앤 파이터, 이것도 이제 격투 게임 버전이 나온다고 하고요. 그리고 넥슨의 자랑이죠,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버전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크래프톤에서는 또 턴제, 이제 턴으로 돌아가는 전략 게임이 이제 3분기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4분기에는 칼리스토 프로토콜, 이게 지금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에서는 방금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대로 우마무스메 2분기에 나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엑셀 게임즈 신작 MMORPG 3분기에 나올 예정이고 RS가 4분기에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메이드에서는 5월 달에 미르엠이 나오고요. 그리고 컴퓨터스에서 서머너즈 클로니클 6월 달에 나오고요. 그리고 펄어비스에서는 이제 블랙 클로버 3분기에 나오고 붉은 사막이 4분기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작 모멘텀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이제 과거에 좀 인기 많았던 게임들이나 아니면 관심 있으신 게임들 있으시면은 해당 관련 기업들 주가랑 연결해서 한번 보셔도 나쁘진 않겠지만 뭐 저랑 그리고 파트너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이트를 정말 최대한 길게 보시고 너무 급하지 않게 들어가셔도 되니까 뭐 투자를 이어가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신작 모멘텀까지 짚어봤고요. 현재 시간 4시 17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조금 전 개장한 유럽 출발 시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유럽 증시 영국은 0.6% 상승하며 출발, 독일 닥스 지수 0.8% 상승, 프랑스 깍크 지수는 1.17% 상승하며 출발했습니다. 러시아 국영 가스기업 가즈프롬이 폴란드 등 유럽의 가스 공급을 중단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투자자들은 러시아에서 유럽으로의 에너지 이동이 완전히 끊길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데요. 유로화 가치도 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유럽 내 경기 둔화 우려도 지속되고 있지만 오늘은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은 독일의 4월 CPI와 미국의 1분기 GDP 등 주목해볼 만한 지수가 발표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최성환 지점장님이 가져오신 LG전자를 한번 설명을 들어볼 텐데, 이제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죠. 그리고 잠시 전인 이제 4시부터 실적 설명회가 시작이 됐는데, 분기 최대 실적을 발표를 해서 전년 동기 대비 18.5% 상향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뭐 확정 실적과 함께 사업 부문별로 상세 실적이 공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역대급 성적표의 1등 공신은 누구에게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가전이나 TV 부분의 매출이 증가했다라는 부분들이 하나의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잠깐 뭐 제가 게임주를 여기다가 잠깐 말씀을 못 드렸는데 국내 주식들도 많이 있지만 해외 주식 중에 로블록스라고 있어요. 그 주식이 140불 고점 대비 지금 30불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뭐 게임주 NC소프트, 뭐 넷마블 다 있는데 해외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로블록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LG전자 말씀을 이제 이어서 드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이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 지금 약 2조 원 가까이 지금 컨센서스가 1조 4천억이었는데 1조 9천억이 나오면서 잠정 실적이지만 큰 폭의 지금 시장보다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 시장에서 사실 코로나19가 끝나면서 수요가 좀 감소할 것이다, 뭐 역기저 효과다 이런 얘기가 있음에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중요한 포인트 같고요. 뭐 두 번째는 이제 이 최근 뉴스가 나왔는데 그 LG 마그마라고 있습니다. 비상장인데 지금 멕시코 라모스 그 아리지페에 지금 그 자동차 그 전기차 부품 공장을 설립을 한다고 해요. 그
지역에는 GM, 현대차 등 완성차와 또 그리고 그 주요 그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육로로도 미국이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북미 시장을 진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라서 지금 그 GM의 우선 공급을 위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LG전자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 이제 전기차 쪽 또 그리고 이제 자동차 부품 관련 쪽으로 좀 주목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있고 또 AI 연구소 또 서울대와 함께 AI 연구소 지금 관련해서 또 최근에 뉴스도 나왔는데 AI와 또 전기차 이쪽에 대해서 좀 두 축을 좀 잡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잡아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가전이랑 TV에서 잘 나왔고 전기차랑 AI 쪽 이게 미래 성장 동력이다라고 짚어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1분기 실적 아주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성장세가 이어질지가 관건인 것 같거든요. 원재료 가격이나 물류비 상승은 당분간 지속될 이슈인 것 같은데 가전이나 TV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고 올해 전반적으로 지속적인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진 않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연초 고점 15만 원 대비해서 지금 한 20% 넘게 빠지면서 좀 주가가 내려왔거든요. LG전자 주가 차트를 딱 어느 순간 왜 이렇게 많이 빠졌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실적은 좋은데 주가는 반대로 갔거든요. 거기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말씀하신 그런 비용에 대한 인상에 대한 리스크도 있지만 외국인이 지금 지분율이 어마어마하게 빠졌습니다. 지금 30% 언더로 빠지면서 지금 27.86%까지 내려오면서 최근 4년 내 최저수준이거든요. 이게 외국인이 계속 판단하고 사실 뭐 회사가 나빠진다 이런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포지션 자체가 조금 보수적인 것 같다고 지금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이 주가 하락을 좀 내렸고 전반적으로는 사실은 PER도 지금 뭐 역사적으로 6.6 지금 뭐 최하단부인 6배 지금 중반까지 내려왔거든요. 이 정도까지 왔다면 사실은 빠져도 너무 많이 빠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말씀 주셨던 이제 마그마와 관련해서 전장 관련을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그마가 2016년부터 애플과의 협력사 1위로 거의 뭐 시작해서 좀 뜨겁게 지금 이어오고 있는데 LG전자와 조인트 벤처를 설립한 회사죠. 이렇게 일회성 비용을 제외를 했을 때 전장 관련 매출이 LG전자가 흑자 전환했다라고 확인이 되는데 앞으로 이 LG전자 이 전장 쪽에서 어떤 성장성을 좀 갖게 될까요? 작년에 이쪽에서 매출이 한 7조 2천억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적자를 기록했고요. 근데 올해는 한 8조 4천억 정도 예상되고 내년이 되면 이제 10조 원대가 넘어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익단에서도 이제 흑자도 나고 이익이 나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동안에 이제 투자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었다면 이제 매출로 이어지면서 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상쇄를 할 걸로 보여집니다. 단지 이제 LG전자가 뭐 LG 디스플레이나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컨시스턴스에 대한 하향세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락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증권사들이 이제 목표 주가는 18만 원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주가가 지금 12만 원대까지 네. 내려왔으니까 사실 여기서 한 50% 정도 업사이드가 그 이상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주가가 여기서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좀 더 사도 비중을 늘려도 저는 분할 매수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강준엽 파트너님은 LG전자 어떻게 보세요? 좋게 봅니다. 어떤 점에서요? 사실 이제 이래요. LG전자라고 하면은 뭐 하는 회사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TV 만드는 회사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TV를 굉장히 잘 만듭니다. 잘 만들죠. 근데 사실 이제 TV만 만드는 회사는 아니죠. 방금 이제 전장 말씀해 주셨는데 LG전자 주가가 하락했던 요인들 중에 하나는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는 사람들이 이제 밖에 나갈 거다. 원래 코로나가 처음 터지고 난 다음에 보통 사람들이 TV를 많이 교체를 했고 이러한 부분이 이제 TV 교체 수요 자체가 이제 없을 거니까 실적이 좀 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LG전자는 사실은 혹시 GM의 볼트라는 전기차가 있는데 네. 이 볼트라는 전기차 70% 정도 되는 부품이 전부 LG에서 만듭니다. 어떻게 보면 LG는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모든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브랜드만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 전기차는 많이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라고 물어보면 많이 팔리겠죠. 당연히 LG전자는 거기에서 충분히 수혜를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인데 주가가 좀 많이 조정을 받았으니까 관심 가져두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최근 들어서 로봇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인천공항에 돌아다니는 로봇 LG전자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이제 주문할 때도 키오스키 없이 사람한테 주문을 했다면 요즘 키오스키가 많아지고 로봇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계속
계속해서 성장한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보자면 이제는 가전의 OLED의 어떤 LG전자를 보실 게 아니라 앞으로의 그 로봇이라든지 전장으로 보시고 전기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많이 못 오른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강준혁 파트너님의 첨언까지 들어봤고 아까 지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LG전자의 그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볼 때 퍼가 6배 정도로 역사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향후 가격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좀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18만 원대 뭐 그 정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수준은 사실은 연초 대비해서 20% 이상 하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매크로 이슈랑 여러 가지 외국인의 수급이나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빠졌다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 그런 부분들이 뭐 단기적으로 해소가 되지는 않겠지만 주가 측면에서 본다면 충분히 매력 있는 구간에 왔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시점이라면은 충분히 뭐 분할 매수, 뭐 신규 진입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같은 LG에서 또 LG 이노텍으로 저희가 좀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영 대표님께서 가져오신 종목인데요. LG 이노텍이 어제 1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역시 1분기 매출 영업이익 역대 최대인데 스마트폰 업황 부진 우려에도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배경에는 뭐 환율 효과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또 프리미엄 스마트폰 확대 등이 좀 꼽히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좀 좋은 실적 나왔을까요? 먼저 실적부터 살펴주시죠. 네, 일단 LG 이노텍 같은 경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스마트폰 효과가 좀 있었어요. 근데 잘 아시는 대로 이제 LG전자가 스마트폰을 포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LG 이노텍에서 스마트폰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비싼 휴대폰을 사면 살수록 도대체 뭐가 바뀔까라고 보면은 카메라거든요. 사실 카메라가 더 좋은 화소로 올라가게 되고 더 높은 사양의 카메라가 들어가면서부터 이 휴대폰 가격도 같이 올라가게 되고 물론 용량이 올라가는 부분도 있지만 카메라가 좀 관건인 것 같아요. 이에 따라서 LG노텍 같은 경우는 뭐 애플에 뭐 제공하는 것도 있기도 하고 이제 앞으로 좀 더 높은 사양의 어떤 카메라가 필요한 그런 휴대폰에 앞으로도 계속 이제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어떤 성장세는 어느 정도 이제 확보가 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 사실 LG노텍이 애플이랑 협업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작년에 좀 굉장히 핫했었는데 최근에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제 저는 업사이드를 훨씬 더 높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스마트폰 이제 그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의 어떤 확대를 따라 가지고 LG노텍도 같이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1분기 호실적을 기록했는데도 오늘 주가는 5% 가까이 빠졌거든요. 이제 주가의 방향성은 향후 성장이 지속되냐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LG 이노텍의 경우 주 고객사의 뭐 애플의 사이클이 중요한데 애플의 신제품 사이클과 매출 성장세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일단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애플 신제품이 어떻게 사이클을 만들어냐에 따라 가지고 매출이 많이 만들어지겠죠. 아무래도 애플 쪽에다가 이제 애플 쪽에 좀 퍼센티지가 좀 높으니까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최근에 사실 보면 이제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아이폰 13이 좀 판매 호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주가가 좀 단기간에 밀렸다 하더라도 이제 성장세에 대한 부분은 이제 애플의 휴대폰 판매량을 좀 같이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단기간 내에 좀 눌림이 있을 수는 있긴 하겠지만 뭐 성장세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이고 포인트만 좀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주가 흐름보다는 이제 성장세,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당장 실적이 잘 나와도 뭔가 성장세가 조금 애매하다 싶으면 이제 주가를 밀어버리는 경향이 사실 미국과 우리나라에 똑같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자금으로 끌어올리는 유동성 장세에서 이제 실적 장세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제 사람들도 아는 거죠. 이제 실적이 정말 잘 나오냐, 단순히 그냥 얘는 기대감만 가지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그 기대감이 실적에 반영되느냐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주가에 반영이 될 것 같아요. 이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LG노텍 같은 경우 사실은 이제 이 휴대폰 말씀을 많이 드렸고 애플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다른 쪽으로도 매출이 많이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선은 애플 쪽의 어떤 휴대폰 판매를 주로 잡으시고 그리고 앞으로 애플이 어떤 식으로 신작품을 만들어 나갈지 이 부분 좀 여러분 지켜보시면서 투자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리포트를 읽다 보니까 뭐 이 LG 이노텍 관련해서 애플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데 망할 수 없는 기업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또 하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말씀 주신 것처럼 카메라의 폴디드 줌의 경쟁력 이걸 또 좀 성장 동력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폴더블 폰이 지난해 대비 2배 성장을 했고 앞으로도 고성장이 좀 지속이 예상된다라고 좀 뉴스가 나오곤 있습니다. 지금 시장 환경이 좀 어떻고 앞으로 좀 이 폴디드에 대해서
대해서 좀 본격화되는 때는 언제부터 좀 될까요? 이미 폴디드 싸움은 시작이 된 것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폴디드 줌 카메라 모듈 생산 업체가 이제 LG 이노텍을 포함해가지고 두세 개 업체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세 개 업체가 사실 이 시장을 독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존 카메라 모듈 사실은 이제 비싼 걸 팔면 팔수록 이제 매출이 많이 찍히는 건 당연한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기존 카메라 모듈 대비해서 가격이 뭐 거의 2배 이상 높은 가격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고상향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매출에 대한 부분, 찍힌 숫자에 대해서 더 많이 찍힐 수 있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이제 휴대폰들이 이제 반으로 접든 위로 접든 옆으로 접든 폴더블 쪽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세는 이쪽을 할 거고, 이미 LG이노텍이 좀 잡아놓은 점유율이 있기 때문에 매출 찍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우리에게 보이는 이 숫자 측면에서는 앞으로도 좀 긍정적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세는 폴더블 폰으로 가고 있고 폴디드 줌 카메라 평균 단가가 기존 카메라 모듈보다 2배 정도 비싸고, 전 세계적으로 이 폴디드 줌을 만들 수 있는 업체가 두세 개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실적에서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한번 전장 사업 분야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실적이 실제적으로 가시화되는 데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다, 이런 평가가 또 있더라고요. 전장 사업 부분은 어떤 시각으로 평가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전장 쪽은 이제 LG이노텍이 방금 어쨌든 LG이노텍이 카메라인 것 같아요. 조금 카메라, 렌즈,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자율주행 아무래도 보면 전기차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최근에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전기차를 넘어가지고 테슬라 자체도 이제 전기차를 넘어서 자율주행 쪽으로 코드를 많이 이어갔거든요. 근데 자율주행 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컴퓨터가 밖을 봐야 되겠죠. 자율주행의 눈이라 불리는 대표적인 부분이 카메라 그리고 레이더, 이쪽 부분이 전 세계 20여 개의 어떤 글로벌 자동차 그 업체에다가 공급할 수 있는 기업 LG이노텍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도 좀 관심을 계속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간은 좀 충분히 소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해외 기업들이 보면은 이제 해외 어떤 그냥 우리나라 그쪽 입장에서, 해외는 우리나라겠죠. 그런 기업들이 보통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그런 기업들을 찾을 때 아무래도 기존에 다른 거 가지고 같이 했던 기업들에게 좀 더 높은 호환 점수를 주는 건 맞긴 맞거든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애플이 이제 애플카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굳이 테슬라 아니라 하더라도 많은 기업들이 이런 스마트카 그리고 자율주행 차들을 많이 이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계랑 맞춰서 가야 되는데,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애플만 봤을 때는 애플카가 아직 나올 만한 얘기는 없습니다. 뭐 2년 후, 3년 후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그런 흐름과 같이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쪽 부분, 전장 부분은 한 2, 3년 정도 시간을 좀 놓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시장은 늘 이렇게 뉴스를 좀 빨리 땡겨오기는 하지만 또 우리가 현실화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하지만 기업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강준혁 파트너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LG이노텍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언급해 주신 것 같은데 저희 콕톡 시청자분들께도 좀 얘기를 나눠주실까요? 그거 말고 딴 거 더 중요한 게 더 중요한 게 생각이 있어요? 나서. 네. 아까 이제 카메라 얘기를 하셨는데, 스마트폰에 왜 카메라가 계속 증가할까요? 몇 개까지 증가할 것 같나요? 왜 증가를 계속 시키고 있죠? 이런 생각을 안 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원래 카메라가 스마트폰의 개수가 증가된 가장 주된 요인은 그 스마트폰에서 AR이라고 하는 걸 구현을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삼성 갤럭시 폰이라든지 하는 부분 보면 AR 뭐 이모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사실 우리가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들어가 있는 게 그거죠. 시장에서는 이제 그래서 스마트폰의 카메라 모듈 자체가 외벽에 거의 한 12개까지도 증가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일단 하고 있는데, 12개까지요? 12개요? 어떻게 들고 다니죠? 무거워서 어떻게? 그러게요. 어쨌든 간에 12개까지도 증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보면은 지금 굉장히 많이 증가했어요. 예전에 밖에 하나 있던 게 지금 5개, 뭐 7개까지도 지금 나와 있는 스마트폰이 있죠. 왜 이 말씀을 갑자기 드리냐면은, 아까 이제 우리 게임즈 얘기를 하면서 하드웨어를 얘기를 했는데, AR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이제 쉽게 구현이 되기 시작을 해야지,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 스마트폰으로 AR 게임을 이제 본격적으로 즐길 수 있는 부분도 일단 만들어 낼 수도 있고요. 우리 그 미래 산업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보면 스마트폰 가지고 이렇게 딱 보다 보면 저 카메라는 얼마짜리 뭐 이런 거 보이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AR이 본격화되기 시작을 해야지 그 부분을 만들어 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진짜 스마트폰이 컴퓨터화되는 그 과정에 가장 중요한 센서를 만들고 있고 카메라를 만들고 있는 게 LG이노텍이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자면, 주가가 이렇게 밀리고 있는 부분이 아까 게임즈하고 LG이노텍은 여러분들이 조금 다르게 보셨으면 저는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최성환 지점장님은 LG이노텍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뭐 카메라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아까 전장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이제 되게 되면 레벨 단계가 올라갈수록 부품도, 그러니까 카메라 모듈도
2배 이상 증가한다는 그런 이제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카메라 모듈 가격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가격 대비해서 5배 정도 또 비싸고 시장에서도 크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운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눈이잖아요. 눈으로 봐야지 뭐 도로도 따라가고 쓰기도 하고 하는데 이 자율주행에서 가장 중요한 게 카메라가 제대로 특히 밤에 이제 비 오고 하면 차선이 안 보인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그 테슬라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게 좀 문제가 있다. 밤에 운전할 때 차선을 잘 못 본다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다 보려면 카메라의 성능이 더 좋아져야 되고 뭐 약간 10개 말씀하시면 그 이상도 장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카메라 모듈 부분은 LG 이노텍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지만 시장이 열려 있다.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전장 시장으로. 그래서 저 역시 굉장히 좋게 보는 회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고부가 가치를 줄 수 있는 자율주행 카메라 그리고 메타버스의 하드웨어라고 볼 수 있는 또 스마트폰의 카메라의 그 눈 뭐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 또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주가가 4.89% 하락을 하면서 강하게 좀 음봉을 그리면서 끝났습니다. 앞으로 좀 가격적인 접근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조금 저는 오늘 빠진 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신규로 접근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주가를 좀 눌러주면 괜찮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너무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뭐 LG노텍은 딱 2가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작년에 많이 오를 때 그만큼 또 오르겠지 이런 기대는 조금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좀 너무 급하게 따라가지 않으셔도 되는 그런 기업이니까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장이든지 뭐 카메라든지 조금 시계가 좀 필요한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장기적으로 좀 여유롭게 편하게 좀 매수를 하시고 싶고 투자를 하고 싶으시면은 이제 전체 한 10% 정도는 투자를 가능하실 거라 보고 있고 오늘 종가 기준으로 저는 업사이드 20에서 한 30% 정도는 주가가 추가적으로 오를 거라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시면은 대신에 분할로 들어가시고 작년처럼 급등을 바라진 마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간을 좀 여유롭게 잡고 포트에서 비중은 한 10% 정도 적당하다고 언급을 해주셨고 업사이드는 20에서 30% 정도 보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강준혁 파트너의 진성 TEC인데요. 최근 글로벌 시장의 화두는 인플레이션과 기준금리입니다. 불확실성한 이 장세에서 인플레이션 수혜주들이 부각되고 있는데 그중 하나로 꼽히는 게 건설기계 관련주입니다. 오늘 강준혁 대표님이 이 종목 진성 TEC가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수혜주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오늘도 한 6% 엄청 올랐네요. 인플레 국면에서 어떤 수혜들이 과연 기대가 될까요? 사실 이제 건설기계 관련된 종목군들은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뜬금없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얘기가 이번에 경제 성장률 한 5.5% 정도를 하겠다라고 공산당에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1분기 GDP 성장률을 보니까 4%대 정도. 그리고 최근 들어가지고는 상해도 봉쇄를 하고 북경 봉쇄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고 이렇게 봉쇄가 되게 되면은 그 국가의 소비 자체가 증가하기가 힘들고요. 봉쇄가 되게 되면은 사람들이 나가서 공장에서 일을 못하니까 수출도 감소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도대체 무슨 수로 GDP 성장률 5.5를 맞출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정부의 인프라 투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4%고 하반기에 거의 6% 정도를 찍어줘야지 평균 5.5를 찍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중국은 더욱더 강한 인프라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현대건설기계가 됐던 아니면 현대두산 인프라코어가 됐던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여기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진성 TEC까지도 여러분들이 같이 관심을 가져두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자율주행 얘기를 잠시 해주셨는데 자율주행에서 만들어진 도로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도로는 조금 달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자율주행을 하기 위한 도로는 사실 그 도로의 CITS라고 자동차 간이라든지 교통 흐름들을 가고 있는 자동차한테 자꾸 이게 통신을 쏴줄 수 있는 인프라가 필요하거든요. 이러한 인프라 자체로 자율주행을 한다라는 얘기 자체는 그 인프라를 깔겠다라는 얘기가 되고 인프라를 깔겠다라는 얘기는 포크레인 필요하죠. 포크레인은 무한 궤도가 필요하니까 당연히 진성 TEC가 또 수혜를 볼 수가 있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체크를 해볼게요. 앞서서 제가 그런 말씀을 해드렸어요. 원화가 워낙 약세 움직임을 가다 보니까
이게 수출하는 기업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이익을 얻어낼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진성 TEC는 사실은 가장 많이 이제 수출하는 부분이 캐터필러라고 하는 미국계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달러 환율 부분의 약세, 그 현재에서의 어떤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환율 부분에서도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니까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건설 기계 관련된 종목 관심을 두시되 진성 TEC는 조금 더 이뻐하는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성 TEC가 중국에도 지금 수출이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진성 TEC라고 있는 회사가 이게 굴삭기를 만들어서 파는 회사는 아니에요. 굴삭기에 보면 탱크나 굴삭기에 보면 무한궤도 있잖아요. 돌아가는 거죠. 예, 이 무한궤도를 두산인프라코어가 됐던 현대 두산인프라코어가 됐던 아니면 캐터필러가 됐던 이러한 회사들한테 납품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익이 충분히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제 여쭤본 게 중국에서 그 시진핑 정부가 네. 이런 그 경기 부양에 있어서 인프라 투자를 1월부터 3월까지 8%나 좀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도 좀 수혜를 볼 수 있나 궁금해서 수혜가 질문드렸습니다. 많을 예정이죠. 아. 예, 하반기에 가면 아마 인프라 투자는 더 커질 가능성이 일단은 좀 높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뭐 판매 가격도 뭐 인상이 되고 또 말씀 주신 것처럼 환율에 대한 뭐 여파도 있고 그래서 마진율이 이제 잘 챙겨지면서 실적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글을 좀 읽었는데 기본적으로는 건설 기계 견조한 수요 증가가 뒷받침이 돼야 되잖아요. 뭐 이렇게 전기 자동차가 주행할 수 있는 도로도 말씀하셨고 인프라 투자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는 앞으로 좀 국내에서 어떤 것들이 좀 더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계획이 있나요? 사실은 이제 국내에서의 어떤 뒷받침보다는 해외에서의 뒷받침이 저는 더욱더 크다 이렇게 생각은 일단 하고 있고요. 앞서서 이제 얘기했던 것들 중에서 모멘텀을 하나 더 말씀을 일단 해드리자면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그 러시아가 유럽 쪽으로 뭐 천연가스 수출하는 밸브를 장군이 뭐 이런 얘기들이 한 번씩 있죠. 그래서 네. 우리 저번 주에 한번 다룬 것 같은데 카타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일단은 LNG를 가지고 온다든지 아니면 미국에서 LNG를 가지고 온다든지 하는 부분으로 유럽이 변화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일단 보이고 있는데요.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냐면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를 가지고 올 때는 관으로 그냥 가지고 오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카타르에서 가지고 오든지 아니면 미국에서 가지고 올 때는 뭐가 필요하죠? 배로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럼 배로 가지고 오면 그 저반 시설도 새로 다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글로벌로 봤을 때 인프라 투자는 굉장히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철강주가 얼마 전이 아니라 오늘도 철강주가 오르고 네. 철강주들이 강세 움직임 보이는데 이거 요인 중에 하나가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에서 원래 이제 셀가스라든지 하는 부분을 이산화탄소 발생량 때문에 좀 둔화를 시키다가 요즘은 에너지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이걸 좀 풀어준다는 거죠. 풀어주다 보니까 이 강간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또 필요해지고 강간은 그냥 노지에 놓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도 역시 굴삭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캐터필러라든지 하는 부분에 이 건설기계에 관련된 종목군들 여러분들 계속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저는 이 진성 TEC가 건설기계 관련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 사실 수소 관련주로도 알려져 네. 있잖아요. 수소 관련 매출 성장은 어떤가요? 네, 제가 이제 오늘 현대건설기계를 안 가지고 오고 진성 TEC를 가지고 온 것은 방금 이제 언급을 해주신 수소 관련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챙겨 놓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소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만은 유럽에서는 수소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들어가서 수소 연료 전지라든지 아니면 북해 이제 풍력 단지들을 만들어 줄 때도 수소는 난방용으로 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러시아가 지금 뭘 하고 있다? 천연가스 밸브를 잠그려고 그러고 있죠. 그럼 겨울에는 LNG로 일단 유럽은 난방을 하는데 난방 자체를 LNG로 하지 못하게 되면 뭘로 할까요? 수소의 어떤 전력 투구하는 그런 모습들도 저는 보여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 관련된 모멘텀을 같이 가지고 있는 진성 TEC를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난방용으로 유럽에서는 수소를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이번에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이에 어떤 밸브를 잠근다라고 얘기가 나오자마자 제 머릿속에서는 두둥탁 진성 TEC 수소 이게 이제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수소 관련된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약간 좀 같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러시아 이 전쟁에 따라서 어쨌든 수소에 대한 또 이슈 그리고 셰일가스를 운반하는 이슈 뭐 이렇게 글로벌적으로 좀 네. 다양한 부분에서 수혜를 받고 있네요. 혹시 진성 TEC를 눈여겨보신 전문가님 계실까요?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지금 이야기 계속 하셔서 사실 전쟁 때문에 지금 뭐 사실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한데
거기에 이제 그 무한궤도, 그러니까 탱크에 무한궤도를 만들어주는 회사가 바로 이제 진성TC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 전쟁 수혜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 어쨌든 그쪽에 수요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나중에 전쟁이 이제 빨리 끝나게 될 텐데, 끝나게 되면 재건을 해야 되잖아요. 말씀하셨던 그런 굴삭기들도 또 무한궤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겠지만 재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요하다. 그리고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환율 상승은 또 수혜가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뭐 캐터필라나 디어나 이런 글로벌 기업들의 PER 자체가 뭐 15배 정도 평균 PER이 받고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 올해 예상 실적 대비 본다면 충분히 여기서 업사이드가 충분히 보이지 않나, 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지금 디어 말씀하신 거는 그 농기계주의 테슬라라고 불렸던 그 디어가 이 전기로 가는 그 포크레인 같은 거, 굴삭기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거기에도 또 무한궤도가 또 들어가게 되는 거네요. 그렇군요. 네, 저는 오늘 건설주들이 좀 튀어 올랐잖아요. 네. 건설이랑 건설 기계 쪽 뷰에 대해서 전반적인 게 궁금한데, 김선영 대표님은 뷰가 어떠세요? 건설 기계 쪽은 저는 앞에서 이제 파트너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완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진핑이 얘기를 했어요. 인프라 하겠다. 그럼 진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이제 부양책을 써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보면은 중국이 계속 뭐 몇 년 동안 너무 이제 눌러놨기 때문에 중국이 도대체 언제 좀 괜찮아지나. 그리고 사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괜찮아져야지 우리나라 지수도 괜찮아질 수가 있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그런 어떤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중국이 좀 빨리 나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이번에 사실 저는 시진핑이 인프라 딱 얘기한 동시에 이거는 무조건 인프라 관련주, 그리고 이제 진성TC 같은 건설 관련 기업들, 그리고 더해서 철강 관련 기업들 이제 분명히 앞으로 눈여겨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언제 본격적으로 스타트를 잘 끊을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한 달 한 달 이긴 하면서 이제 아직 뭔가 눈에 띄게 아직 스타트를 끊고 있는 느낌은 없지만 그렇게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건설주라든지 아니면 철강 관련주들 이쪽, 특히 인프라나 아니면 뭐 금리 인상 수혜주, 이제 이런 인플레이션 관련주들, 수혜주들 여러분들이 지금 포트에 좀 미리 좀 담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언제 움직일지 몰라서 좀 이따 해야지라고 보다는 지금부터 조금씩이라도 이제 분할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건설주 이쪽 그리고 철강 라인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네. 아까 지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외 건설기계 평균 퍼가 한 16 정도면은 진성TC가 8.9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는 부분인데 3분 정도 드릴 수 있습니다, 대표님. 투자 전략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도 충분히 저는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좀 주가가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모멘텀 생각을 해본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방금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진성TC 이거 딴 데서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분만 들어서 콕톡 하나만 더 해보면, 아까 얘기를 할 때 철강주 좋잖아요. 그리고 지금 진성TC라든지 이런 건설도 좋아진다라고 하면, 건설하거나 아니면 철강을 하려고 그러면 철강석 필요하죠. 철강석은 보통은 호주라든지 아니면 남미라든지 이런 데서 가지고 오거든요. 어떻게 가지고 오죠? 수영해서 가지고 올 수는 없으니까 배에 태워야 되겠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진성TC가 만약에 좀 많이 올라서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 벌크 관련돼 가지고 일단은 페노션 같은 종목들도 아직은 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분의 시간 조금 더 남은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말이 너무 굉장히 1분 정도 빨랐나요? 콕톡 한 번 네. 더 하시죠. 그래서 진성TC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이 종목은 아까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을 지금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업사이드로 시장이 안 좋아하던 20-30% 정도는 충분히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페노션은 아직까지 익지는 않았어요. 익지는 않았는데 페노션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같이 관심을 가져두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은 네. 시장에서 이미 나왔던 얘기보다 행간을 읽고 연관하는 사고의 연관 부분을 자꾸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시다 보면 이게 정보를 빨리 받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사고 연관 부분을 연습을 하시다 보면 충분히 돈 벌 수 있는 기회는 지금도 있으니까 좀 더 힘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페노션까지 같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전 고점 정도로 일단 그냥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의 수급 자체에 크게 영향을 안 받는 만큼 일단 충분히 전고점까지 가면은 거의 50% 이상 수익이거든요. 네. 충분히 지금 시장에서 노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관심 가지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이제 대표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뭐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이제 투자자분들이 공부 어떻게 해야 돼? 주식 공부 이런 거 네. 질문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도 많이 보고 경제 뉴스도 많이 읽는데 나 잘 모르겠다. 종목만 계속 쏟아지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또 대표님께서 이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정리를 해야지 주식을 잘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동의하시나요? 생각 저는, 많이들 하시나요? 그렇죠. 강아지 산책하면서 강아지랑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 돈 벌 기회가 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종목톡 얘기 나눠봤고요. 함께해 주신 세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선영 LNS 홀딩스 대표, 최성환 교보증권, 테헤란노 지점 지점장, 강준혁 와운의 파트너 함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한편으로는 조금 반갑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조금 아쉽기도 한 좀 그런 장세를 보여줬습니다. 말씀을 주신 것처럼 오늘 사색의 시간을 오후에 챙기시면서 내일의 투자 대응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장 마감 후 만나는 주식시장 힐링 마무리 종목 콕톡 매일 오후 4시에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